피프티 사태가 이제는 결말로 향해 치닫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전홍준 대표님의 의미심장한 입장까지 표명이 돼서 많은 분들이 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사태 정리해보자면 이 표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간에 주고받은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워낙 복잡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가운데서 뭔가 일들을 많이 벌린 거죠. 그 와중에 이 가족들과 소통하는 이 백이사라는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피프티의 멤버의 60개 상표권 출원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소통을 한 게 아니냐. 멤버가 장기간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 제공에 의혹을 만든 아란이라는 멤버의 수술까지. 이 아란 멤버에 대한 수술 기간은 아시다시피 전홍준 대표님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이 중간에 있었던 B이사, 백이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의 보고로 뭔가 오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B이사라는 사람이 이메일 삭제와 복구에 관련해서 관련된 직원들과도 연결점이 있고요. 나아가선 아란이라는 멤버의 수술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고요. 광고 삭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 B이사, 백이사와의 뭔가 연관점이 있고, 나아가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60개가 넘는 상표권을 출원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했다라는 의혹과, 나아가서는 안성일 대표와의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주고받는, 결국 이 B이사, 이 백이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백이사 뒤에 있는 안성일 대표의 배후가 더 많은 집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란이라고 하는 멤버가 차라리 돌아오는 게 낫다. 무조건 복귀해라. 전홍준 대표님이 아란은 살릴 수 있다. 다른 멤버들과 팀 활동하는 것보다 솔로로 성장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아란이만 데리고 이 전홍준 대표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크게 될 수 있다. 전홍준 대표도 아란이라는 멤버를 아꼈다고 하니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런 코멘트들,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온 국민들이 대표님을 지켜보고 있다. 힘내셔라.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전 대표님의 선택과 사업을 이끌었던 가치관은 절대 그릇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서 K-팝의 한 축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전 제가 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응원에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전홍준 대표님이 트롯 가수로 나온다 해도 응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참 신기하죠? 한 소속사의 대표님일 뿐인데 이 정도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깜짝 놀랄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려면, 자, 이 피프티 멤버들 조정이 불발됐는데 이 불발된 조정 기간, 이 당시 때 부모님들이 등판을 했다.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오죠?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란이라는 멤버와 세나라는 이 어머님들이, 멤버들의 어머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수시간 동안 진행된 조정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죠. 보면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이 조정이 약 2시간에 걸쳐 끝이 났는데 이 어트랙트 측은 전홍준 대표님이라기보단 변호인과 어트랙트의 관계자 COO가 참석을 했고 피프티 멤버 측은 아란과 리더 세나의 부모님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6일까지 조정을 이어갈 것인지 등을 결정한 기회를 가질 것을 이 법원 측에서 양측 모두에게 결국 권유하게 되죠. 실제로는 16일까지, 지금부터 4일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겠죠?
거기까지 좀 더 기회를 가져라. 그런데 이 어트랙트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프티의 이 두 명의 부모님이 또 불참했지 않습니까? 총 4명의 멤버인데 2명의 멤버 부모님들만이 왔기 때문에 4명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만남을 갖고 조정을 진행할지 결정할지 시간을 좀 더 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피프티 측의 변호인들 또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불참한 2명의 멤버 키나와 시오의 부모님들과 협의하고 연락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결국에는 이 조정은 불성립한 상황이 됐죠. 법원 역시 강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양측이 잘 만나서 잘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사실 이미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이 신뢰관계가 모조리 박살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멤버들과 대표님 간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들은 그냥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반응들이 더욱 많은 상태이고요. 특히 어트랙트 측에서는 멤버들과 아직 접촉도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자,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보면 보이시죠? 빌보드 핫백의 순위들이 보이십니까? 쭉 여기에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자, 이 빌보드 차트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의 순위가 탑백에 처음 진입을 했고,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94위에 올라갔고, 85위가 됐고요. 그리고 60위, 50위, 41위 순위가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9위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신생 걸그룹 아니죠. 아이돌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었나 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만큼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쭉 시간이 올라가면 이제 17위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최근의 순위를 보면 20위, 23위, 21위, 24위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29위에서 41위까지 순위가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프티 멤버들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최신 글의 반응을 보면요. 꽤 놀랍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많은 외국 팬덤 분들의 댓글을 좀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바로 컴백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어떤 이 빌보드 차트 순위 진입에 대한 기록을 이 옆에 적어 놓은 건데 여기에 대놓고 와 컴백하는 거냐 피프티 컴백하는 거냐 힘냈으면 좋겠다 컴백해라 돌아와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번역을 또 해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는 해외에서도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일략의 이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바비 OST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이 멤버들의 엄청난 노래의 순위가 상당히 상승권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제2의 블랙핑크가 될 거 아니냐, 제2의 뉴진스를 기대해봐도 될 만한 거 아니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만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들의 사태를 더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혹시 컴백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는 해외 팬덤들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그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자, 왜냐?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깜짝 놀란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전홍준 대표님이 바로 어제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자, 이 글을 보고서 많은 피프티 사태에 관심을 가졌던 대중들은요, 이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표님이 마음을 먹었구나. 이제는 정말 결별을 선언한 거구나.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재결합을 예고하는 글이었다면 실패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재회, 재만남 또는 계속 기다리겠다 이러한 입장이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실패에 대한 이야기와 그 실패를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전홍준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상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복귀의 기대를 놓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대표님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법원에서 협의해라 말을 한다 한들 뭐합니까? 접촉이 돼야 말이죠. 협의가 돼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태를 보고 많은 대중들은 아 이거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이제는 마음을 놓았나 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적은 글이죠. 주위를 살피고 더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정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고 더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복귀에 대한 이런 기대가 확실히 많이 저물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보이시죠? 이 대표님을 응원하는 대중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멋진 음악 기다리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존경합니다.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돈은 잃을지언정 전 국민의 지지를 얻으셨으니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상장을 향한 발돋움이고 또한 비싼 액땜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02년 히딩크 이래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지지한 인물은 처음이니까요. 지금은 속상하시고 배신감에 자책도 하시겠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오히려 싸게 잘 걸렀다고 봅니다. 힘내십시오. 이번 기회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이런 힘듦이 또 다른 기회가 되어 날개를 달듯이 솟구쳐 날아오르시길 기도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님의 끝없는 능력은 충분히 증명되었기에 늘 응원합니다. 자, 정말 많은 응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라고 받아들이시지 마라. 큰 성공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기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홍준 대표님이 이런 글을 쓴 것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피프티 멤버들의 재결합을 무조건 결렬됐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그런 뉘앙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만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피프티는요, 돌아오더라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영국 음악 차트입니다. 76이죠? 그 다음 것도 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물론 이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미 신인상 등 이미 모든 순위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순위가 77위까지, 76위까지 이렇게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순위라면요. 이제는 피프티 멤버들이 복귀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 한들 과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엄청난 순위들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에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런 신경글이 올라왔고, 이기 멤버들로 컴백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으니, 글쎄요,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제는 정말 오갈 데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 피프티 멤버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안성일 대표와의 인연이 있는 손승연 씨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뮤지컬 홍보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SNS 비공개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한 아쉬운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피프티 멤버들도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돌아오고 각자의 개인 활동을 하자니 그 앞길이 너무나 어두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제는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굉장히 늦어버린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시간대이고요.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 역시 많은 지금 대중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정말 이 멤버들의 복귀와 이 다시 대화합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멤버들은 정말 이제는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샤이 신곡의 댄스 챌린지마저도 뜨겁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뉴진스가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피프티 멤버들은 대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피프티 멤버들이 꾸준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해나갔다면 뉴진스의 사상 최대 호적수로 등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영어 버전이 랭킹 8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엄청난 지금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피프티라는 거죠. 이 뉴진스 멤버들의 슈퍼샤이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슈퍼샤이 댄스를 쳐서 인터넷에 SNS에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챌린지로서 유행 중입니다. 애시당초 이 피프티 멤버들 역시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멤버들의 노래와 댄스가 엄청나게 번져나갔고 나아가서는 큐피드 노래가 초대박을 쳤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 엄청난 신기록을 또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뉴진스와 정말 정면 승부를 기대할 만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위선양할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슈퍼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지만 결국 이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섣부른 판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주장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글쎄요, 정말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피프티 사태, 안성일 대표의 배우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 위기의 남자 안성일,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이 대두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안성일 대표가 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전으로 굉장히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과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니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된 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겠다, 다 들어줄 테니 돌아만 달라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사건의 중심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습니다. 이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문제가 안성일 대표의 혐의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가 운영 중인 더기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투자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더기버스에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교보문고가 참여를 하면서 보통주 40억 원, 우선주 60억 원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죠. 더기버스 자체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교보문고는 향후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투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더기버스의 자산 총계가 97억 원입니다. 즉 더기버스의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 때 거의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억 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 이 전 재산이 다 교보문고의 투자금이다. 피프티 사태가 안성일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 측에선 더기버스가 6년 내에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만약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복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습니다. 연복리이자 3%입니다. 복리이자가 뭔지 아시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선주 기준이니까 여기 위에 보면 우선주 60억 원이죠. 이 60억 원에 대해서 복리 연이자 3%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내에 상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지난해 9월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요. 앞으로 5년 안에 만약 더기버스 자체가 주식 상장을 할 정도로 회사 규모가 거대해지지 못하면 이 안성일 대표 연복리 3% 60억 원 기준의 금액을 교보문고에게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 속에서 전홍준 대표의 미래가 더더욱 암울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일까요?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니까 더기버스의 이해관계인 대표이사, 백이사라고 비이사라고 알려져 있죠.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교보문고는 풋옵션, 즉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이로 인해 더기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보문고는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 자체는 조건 설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주에 대한 금액으로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조계의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까지 함께 쏟아낸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유사 수신 행위 또는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 집행 면탈,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등과 같은 형사 책임이 만약 문제가 될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이후에 만약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의 관계자는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렵다. 교보문고 역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다.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좋게 해결을 하고 싶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법조계에서 바라볼 때는 만약 안성일 대표가 최악의 재판 결과를 맞게 된다면 지금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에게 받을 엄청난 배상 금액은 당연하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교보문고에서 우선주에 대한 60억 원에 대한 연복리이자 3%에 대한 금액도 내야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법조계 관계자의 말처럼 차후에 형사고소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뿐이다.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글쎄요. 시간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직까지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 제가 볼 때는 만약 정말 이 안성일 씨에 관련된 모든 죄목이 타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요. 교보문고의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투자사인
교보문고 양측의 소송 금액에 대한 엄청난 배상금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합니다. 안성일 씨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태예요. 그 와중에 이 안성일 대표와 문제가 있었던 이 손승연 씨, 추가 정황이 최근에 또 폭로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손승연 씨와 안성일 대표의 매니저가 이미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있을 당시 각종 행사에 함께 동행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손승연 씨가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때 손승연의 출퇴근을 도왔던 안성일 소속사의 직원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니지먼트 업무를 보지 않았고 주로 픽업, 이동만 도와줬다. 불쌍한 동생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개인적으로 안성일 씨가 부탁하여 몇 번 갔던 것이 전부다 라고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손승연 씨의 말도, 안성일 씨의 말도, 안성일 씨의 직원의 말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손승연 씨의 경우 여전히 뮤지컬 맨피스에 정상적으로 공연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손승연 씨 최신 근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전달드렸지만 그렇게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손승연 씨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이 된 채 전혀 돌아오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 계정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손승연 씨 유튜브마저도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한 비판과 문매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에 올려놓은 영상이 5개월 전 영상인데 이 5개월 전 영상의 댓글이 1000개가 넘고요. 최신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전홍준 대표님. 떳떳하더니 인스타 비공. 정신력 지린다. 영상 안 내리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독 취소 안 한 분들 아직도 많네. 베스트 폰지 사기 홍보 담당관 아니냐. 인스타 비공개 봐라.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이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사업하실 거예요? 취직하실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시나요? 등등등.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성일 씨도 이 손승연 씨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비난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 대중들에 대한 평가가 남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특히나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굉장히 참 재미있는 댓글도 보입니다. 쭉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건국 이래 전무후무하게 온 국민이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다. 절대 합의하시지 말라. 손절하셔야 됩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기운 내세요. 어트랙트에서 나오는 덕질은 그룹은 전부 다 덕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끊임없는 응원 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대중들의 반응이 든든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전홍준 대표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던 사진인데 이 전홍준 대표님의 친부 되시는 아버님의 이 장례식이 약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쭉 보니까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네요. 6.25 국가유공자 아버지, 충무 무공훈장 1개, 화랑 무공훈장 2개, 수요자 분이시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애도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의 아버님이
최근 장례식장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아버님의 이 별세하신 이 현장이 알고 보니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정말 더욱더 뜻깊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을 보세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도 국가유공자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걷는 길을 보며 감동과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 밑에 견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보고 자란 대표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이토록 힘든 사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뜻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이 전홍준 대표님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공감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역시 저희 할아버지가 또 국가유공자, 6.25 전쟁의 국가유공자 훈장을 받으신 그런 할아버님의 손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전홍준 대표님을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럽게 살았던 인생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홍준 대표님은 까도 미담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국가유공자의 후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반성의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젠 더 이상 무의미한 침묵과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발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